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선형 자료 구조의 하나인 스택입니다. 학습에 앞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비버 챌린지 문항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 그룹 4, 5, 6을 대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공들이 경사로를 굴러가다가 경사로 중간에 있는 구멍을 만나면 공이 들어가고 핀을 당기면 구멍 안에 들어간 공들이 들어간 순서와 반대로 나올 때 문제에서 제시된 경사로를 굴러간 공들이 모두 바닥까지 굴러간 상태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정답은 D죠. 눈으로 공을 굴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학생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었을 듯 합니다. 공들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가다가 경사로 중간에 있는 구멍을 만나면 공이 들어가고 핀을 당기면 구멍 안에 들어간 공들이 들어간 순서와 반대로 나올 때 문제에서 제시된 경사로를 굴러간 공들이 모두 바닥까지 굴러간 상태를 알아보는 이 문제는 정보과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료 구조의 하나인 스택에 대해서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쌓다는 의미의 스택은 접시가 쌓여 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접시, 즉 가장 나중에 쌓아 올린 접시부터 꺼내어 쓰게 되는 것처럼 스택에 저장된 데이터는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조로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택은 가장 나중에 입력된 자료에 가장 먼저 접근하고 가장 먼저 저장된 자료에는 가장 마지막에 접근하도록 설계된 후입 선출 형태로 추상화된 자료 구조입니다. 스택의 사전적 의미는 차곡차곡 쌓여진 더미인데요. 이는 가장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아래쪽에 쌓이고 나중에 입력된 데이터는 그 위에 쌓이게 된다는 구조상의 특징이 마치 더미를 쌓아 올린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컵들을 실제 사용할 때 가장 위의 것부터 반대 순서로 사용하죠. 스택의 기본 개념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스택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모든 웹브라우저에는 뒤로 가기 단추가 있습니다. 어떤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해당 페이지의 URL은 스택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를 역순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스택은 후입 선출 형태로 추상화된 자료 구조라고 설명했는데요. 자료 구조란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자료 구조는 자료의 선언과 자료에 대한 연산으로 구성됩니다. 자료의 선언은 프로그램 언어의 타입을 이용하여 선언되고요. 연산은 자료의 검색과 갱신에 관한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검색은 원하는 자료를 한 개 또는 일부를 찾는 작업이고 갱신은 삽입, 삭제, 수정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나열시킨 형태의 자료로 저장되는 자료의 전후 관계가 1대1인 자료를 표현 및 저장하는 방식이 리니어한 구조를 선형 구조라고 하고요. 데이터 항목 사이 관계가 1대 n 또는 n 대 m으로
하나의 자료 다음에 여러 개의 자료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비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스택은 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합니다. n개의 데이터가 있는 스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추가된 0번 인덱스의 데이터를 보통 바텀에 있다, 베이스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n-1번 인덱스의 원소는 탑에 있다 라고 나타냅니다.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구조를 Last in, First out 라이포 구조라고 부릅니다. 앞서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 자료 구조는 자료의 선언과 자료에 대한 연산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자료 구조의 하나인 스택에서 자료는 리스트로 표현하고 스택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한 기능이 스택의 기본 연산으로 사용됩니다. 스택을 구현하기에 앞서 잠시 데이터 선언, 표현과 그 데이터에 대한 기능, 뭐가 연상되고 떠오르지 않나요?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객체는 변수와 함수,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된 것이고 객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뭐였죠? 그렇죠. 클래스였죠.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택은 리스트로 표현됩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만 실행되어 인스턴스 생성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init 메소드를 사용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스택의 기본 연산 중 스택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을 하는 푸시 함수를 먼저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 append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스택의 기본 연산 중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기능을 하는 pop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 pop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파랭에서 스택 클래스를 통해 인스턴스 s를 생성하고 푸시 메소드를 사용하여 5, 3.14, 하이, 트루 순으로 데이터를 스택에 추가하였습니다. 13행과 14행에서는 팝 메소드를 이용했는데요. 스택의 기본 동작을 이해했다면 이 코드를 실행하여 출력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스택의 연산으로 기본 기능 푸시 팟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s empty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스택의 탑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pick라는 함수, 그리고 스택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size라는 함수를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보세요. 함수명은 is empty 또는 empty 등의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명명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꼭 시도해보고 선생님 코드를 보세요. 스택이 비어 있으면 true,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기 위해서 if문을 사용해서 스택이 비어 있는 리스트인지 확인했고요. 비어 있는 리스트이면 true를 리턴하고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발행에서 객체 s를 생성하고 구행에서 객체 s의 메소드
is empty를 사용해 객체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행에서는 객체 S에 O를 추가하고 11행에서 다시 객체 S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 결과는 이해되시죠? 스택의 마지막으로 들어온 데이터, 탑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피크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보세요. 피크는 사전적 의미가 훔쳐보다, 엿보다인데요. 피크 함수와 앞서 구현했던 팝 함수의 차이점은 피크는 탑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능만 수행하고요. 팝 함수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 탑 위치의 데이터를 꺼내는, 반환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선생님이 한 방법만 맞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리스트의 음수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2행에서 피크 함수를 통해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죠. 출력 결과는 아실 것 같고요. 만약에 13행에 12행과 똑같은 문장을 작성하고 실행을 한다면 13행의 프린트문에서 출력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스택의 크기, 스택의 항목의 수를 구하기 위한 사이즈 함수를 작성한 것인데요. 리스트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len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